미국이 초산업 사회가 되었어요. 언제? 1969년, 70년 이때 됐습니다. 중산계급은 없었어요. 중산계급이 없는 데는 민주주의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이 그렇습니다. 발전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단계라는 것이 한 단계와 그 다음 단계, 거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지요. 그러니까 단계가 아니고 그냥 오르막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발전이 아닙니다. 조금 갔다가는 한 칸을 더 올라가고 또 더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에는 질적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문화도 다르고 사회 제도도 정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하지요. 모든 설명을 저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은 어린애들이 자라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지성과 감성을 표포해서 어떻게 하면 어린애들이 만족해야 하느냐, 만족해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희망하느냐, 이런 걸 경험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또 심리학 혹은 사회학, 철학 이런 것까지 문헌을 다 두셔서 연결시켜 가면서 정당화를 시켰습니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미국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무슨 기능 펑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게이브리엘 알몬드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론이 없습니다. 심리학의 이론이 있는 건 설명을 못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사회 발전이 이렇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걸 원하고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라는 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회 발전이고 정치 발전이고 역사의 발전된 역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아마 두 단계를 얘기했을 겁니다. 첫째 단계는 살려고 하는 단계고 어떤 체제나 사회도 살려고 하는 것이냐 어느 사회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그 파슨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을 제가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사진을 찍어가 이러면 발전됐다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하지 그 사람이 보는 사회학적인 견해는 훌륭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 모든 조직과 모든 그 국가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목적 없는 조직은 있을 수 없다. 그래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런 패턴이 생긴다. 어떻게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그런 그 패턴이 형태가 정립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조직이든지 환경에서 사니까 역사적인 혹은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사니까 환경과 연계를 가지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소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야 된다. 파슨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 그걸 이제 미국으로 렌즈를 돌려가지고 미국적으로 되니까 좋다 하는 거는 제가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없고 감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 그 어디까지 지난번에 했냐면 어머니의 따뜻한 손까지 얘기했어요. 어린애가 울다가 배고프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울고 그렇게 하는데 몸이 불편하든가 그런데 울어도 또 살 수 있도록 젖도 주고 해도 그래도 울면은 제가 안아 보니까 안 울더라 그랬지요.
않는다는 것은 자기 어머니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친구도 동지도 될 수 있고 국민도 될 수 있고 민족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고 그런 belonging leader 그걸 저는 요새는 사랑권이라고 부릅니다. belonging 어디에 속하는 그 요구를 그 사랑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도 love right라는 말이 매력이 있어서 제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권에 의해서 영위되는 것이 또 중요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가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지요. 필요해서. 누가 필요해서? 아이들이 필요하고 대를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족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거기에 또 문화가 생기고 이기적인, 이타적인 또 그 아버지나 윗사람을 섬기는 이런 것도 되고 복종하는 지혜에 복종하는 미덕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회 조직이 정치 조직까지 합해서 중요한 다른 사람을 생산하는 조직들입니다.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필요 없다. 나는 역사적으로 찾겠다. 그러면 공자님을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되고 부처님을 해도 되고 그리스도를 해도 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 자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중요한 다른 사람, 나 아니고 남,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또 상징적인 존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 조직을 만들고 사회 조직마다 그 조직이 영위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 행동의 규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문화가 되지요. 이 단계에 따라서 문화가 생깁니다. 문화가 생긴데 첫째 단계는 그 문화가 권위주의적인 문화입니다.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 농업사회 첫 단계 사회에서는 비도 오는 걸 마음대로 못하고 기후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는 게 전부 다지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땅도 제한제가 있고 종자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질서에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이 농업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독재국가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되니까 자연이라는 권위, 권력이라는 권위, 돈이라는 권위 이런 데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단계 사랑 단계를 오면은 첫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불평등하고 관료주의적입니다. 좀 알고 있고 힘 세면은 힘 없는 사람을 부려먹고 강제로 통솔을 하는 그런 게 대신에 제2단계에서는 평등입니다. 평등이 이렇게 중요하게 인간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2단계입니다. 사람끼리 사귀는데 우리가 전부 다 평등한 관계에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종 관계에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론이 상식에서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서 평등이라는 가치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위 이념 사회인 belonging 사회, 종속 사회입니다. 종속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주종 관계로 종속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노예 관계로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한다고 하면 궤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식은 노예 제도는 없애야 되고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인데 가정만큼 평등한 데가 없습니다. 인종 같지요. 경제 백그라운드 다 같지요.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봐서 동질성을 가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위치도 형제간끼리 다 같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은 이 불평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뭐 별을 달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지게꾼이고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 뭐를 배웁니까? 우리는 다 평등하다. 그렇게 배웁니다. 딱딱한 의자에 같이 앉고 평등하다는 그 가치관을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학교입니다. 학교가 불평등한 가치관 위에서 불평등을 조장시키면 그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보는데도 원천적으로 봐줘야 되고 저는 교육자로서 미국 교육도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 교육도 그렇지 종교만큼 평등한 게 있습니까? 가서 들어가서 같은 하나님 숭배하는데 종교만큼 어떤 범위 내에서 평등을 또 장점으로 가리키는 사회 조직도 없습니다. 종교도 그렇죠. 군사 어떻습니까? 아니 집은 자기 집이 돈 있고 뭐 이렇게 잘 살다고 군대 가면은 머리 싹 깎고 군복 입고 나면 다 평등해집니다. 거기 가서 나는 뭐 경제적인 것이 어떻고 백그라운드 어떻고 잘못된 군대입니다. 타락된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서는 자기는 뭐 좋은 전화를 가지고 친구 군대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면 그건 다 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중요한 것을 이 더불어 산다는 그런 단계, 제2단계에 오면은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단계가 좋습니다. 사랑도 가르치고 더불어 사는 미덕도 가르치고 좋습니다. 역사도 가르치고 그 인간이 다 상대적인 존재다. 내 혼자 절대적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미덕도 가르치고 하지요. 그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고 모든 사회 조직들이 어떤 목적 하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직들이 다 조직 안에서는 평등을 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복잡해요. 어린애가 장난감을 원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어린애 장난감을 원해요. 장난감을 사주면은 저도 우리 아이를 관찰하면서 느끼는데 장난감을 새 걸 하나 사주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꽉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저기 부모가 나가야 됐다, 밥 먹어야 되겠다. 그래도 안 따라옵니다.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난감이 첫째 필요하고 그걸 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농업이 장난감을 만듭니까? 절대 어느 사회든지 농업이 장난감을 못 만듭니다. 장난감을 만드는 데는 비로소 공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난감이 더 좋은 장난감, 더 많은 장난감, 또 더 비싼 장난감. 비행기도 장난감입니다. 비행기 먹고 살지 않잖아요. 장난감이에요. 그 보트도 타고 다니는 보트, 그것도 다 장난감이에요. 인간이 그 장난감을 원하게 되면은 장난감을 누가 생산을 해야죠. 누가 생산합니까? 농업이 생산 안 합니다. 공업이 생산을 하죠. 장난감을 생산하는데 에는 그 장난감이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놀기가 쉬워야 돼요. 그러고 그걸 놀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 기계화가 돼가지고 기계화는 큰 목적 하나가 사람한테 여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미국 와서 학교 다닐 때 워싱머신, 그때는 요새 머신 것은 없었습니다. 60년대 중반에는. 그때는 소위 링거라는 워싱머신인데 들어보셨어요? 연세 든 분은 아실 거예요. 링거. 그건 빙빙 돌아주거든. 물이 나와가 그냥 빙빙 왔다 갔다 이래 도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또 물하고 같이 돌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워싱머신을 제가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거 없을 때는 손 가지고 어린애 기저귀를 씻었지요. 그때는 기저귀가 디스포서블 없었어요. 일회용이 전혀 없었어요. 60년대 미국에. 그러니까 그 천으로 만든 기저귀를 그 밤에 다 사용하고 나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 그름을 미고 이제 또 집에 씻을 수 없으니까 그 란주리 세탁소에 그놈을 가면은 제가 미네소타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란주리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끙끙거리가 얼음 덩어리가 돼버려요. 무겁고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기계가 씻어주니까 시간이 있지요. 그 기계화, 공업화는 점점 더 기계화, 공업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전부 다 시장에 갑니다. 집에서 소비하려고 공업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장에 가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은 팔아야 되거든. 살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시장에 가면 살 사람, 팔 사람 모이지요. 그래서 그게 그 시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도시화가 됩니다. 도시가 생깁니다. 모든 인류 사회의 도시는 시장 중심으로 생겼습니다. 그 시장이 사회주의 국가도 시장이 있죠, 물론. 그런데 시장 중심으로 다 그리 생기고 그렇게 같이 시장에 생산한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같이 살면은 의식 구조가 같아지고 가치관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장 문화가 생깁니다. 시장 문화. 이건 또 세계가 같습니다. 그 시장 문화가 생기면은 시장 문화는 뭡니까? 비교하고 모든 걸 양으로 전환시킵니다. 양이라는 게 돈이지요. 값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 질을 별로 생각 안 해요. 돈만 생각하죠. 그렇고 이제
생산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시장이 교모한 것이 이 시장에서 생산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안 팔리고 돈 못 벌이죠. 생산과 소비가 서로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 자연적으로 생산이 많으면은 줄이고 생산이 적으면 늘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사라고 많이 사야지 소비를 많이 해야지 생산을 많이 할까 합니까? 생산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을 합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시키고 뭐 하지만 얼마든지 소비가 있다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산업사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 소비 많이 해달라고 생산자가 뭐 합니까? 브레인워싱 시킵니다. 광고해가지고 광고는 전부 다 생산자가 광고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많이 사도록 그래 브레인워싱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세뇌 작업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산업사회, 초산업사회가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중상계급이 왜 생기냐면은 칼 막스나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18세기 그때 볼 때는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계급의식이 생겨가지고 계급투쟁이 생기면은 생산자가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총을 가지고 있거든. 그때 근로자들은 총이 없어요. 그런데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가 있거든. 그래서 칼 막스가 총 한 대면 사람 30몇 명 와도 그냥 놓으면 이긴다. 한 사람인데 30대다. 이러다가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는 것이 그 총 가지고는 안 되거든. 기관총. 그래서 기관총 나오는 노동쟁의가 거진 사라졌어요. 그만큼 무기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해서 기관총이 서구에서 생산되고 나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없어졌어요. 줄어졌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를 하는데 혼자 해가는 힘이 없거든. 그 동료들하고 같이 하는 그게 이제 소위 집단 파업이라는 게 생기. 컬렉티브 바게닝이 시작했습니다. 그걸 시작한 노동자들이 힘이 생기거든. 뿐만 아니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시키고 자동화를 시키거든. 그리고 기계화 시켜놓으면 그 기계를 배워야 되지 않아요? 그냥 손 가지고 노동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리고 기계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자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임금이 올라가지요. 그 기계를 놀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상계급이 임금이 점점 많아지고 대량 생산을 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는 누가 합니까? 노동자들이 소비를 돌아서 가지고 소비자가 되죠. 생산자들이 자기가 만든 거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돌아서 가지고 그 물건을 사지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을 못 살게 만들어 놓으면은 생산자들이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급의 임금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 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중상계급이 힘이 생겼어요. 옛날에
칼 막스가 볼 때는 힘 하나도 없다가 이제 힘이 생겼거든. 그래서 소위 미들 클래스, 중산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생기고 되는 게 이제 산업사회입니다. 저 산업사회만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산층에 대해서 한두 말만 더 하고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산층이 있기 때문에 중산문화가 있습니다. 중산문화는 그 커뮤니티에서, 국가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 많은 놈들은 돈 더 벌으려고 혈안이 돼가 있지. 돈 없는 사람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국가의 건전성이나 잘 발전되어야 된다는 이런 커뮤니티의 커뮤니티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느냐? 중산층이 있죠. 중산층이 누구냐면은 또다시 보면은 대부분 월급쟁이입니다. 아시겠죠? 월급쟁이니까 그 데모도 일어나고 그 파업도 일어나고 하니 월급쟁이에요. 그 월급쟁이는 저도 월급쟁이를 평생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월급쟁이는 속이 제일 편합니다. 저는 스테이블한 온전한 자본주의에서 월급쟁이는 월급은 꼭 나와요. 꼭 나와요. 공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계 월급쟁이는 그래서 교수가 그렇게 좋아요. 그 교육계는 공한이 없으니 아이들이 자꾸 나니까 매년 나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한이 없는 거예요, 교육에는. 그래서 이제 중산계급의 사람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의 건정성을 생각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산계급입니다. 중산계급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지금 왜 없어지는 건 제가 다음 단계 제 4단계에서 얘기하지요. 지금 미국에 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몰락하고 있습니까? 중산계급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에 중산계급 없습니다. 서버버나이즈 중상계급이죠. 중부 상층계급이죠. 중부 계급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이게 이제 또 살리려고 하니까 그 리버스 어바나이제이션 하고 뭐 다 하지만 그건 이 다음에 제가 미국을 비판할 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계급이 생겨났고 그래가 그 산업사회가 말하자면 초산업사회,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은 하나는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보다 서비스 섹터, 은행이나 인슈런스나 서비스 섹터 있죠. 서비스 섹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으면 그건 초산업사회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초산업사회가 되었어요. 언제? 1969년, 70년 이때 됐습니다. 내가 미국 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 미국은 초산업사회로 들어갔어요. 중산계급은 없어졌어요. 과거 중산계급을 자기 계급을 다시 찾아낼 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산계급이 없는 데는 민주주의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산계급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조차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좀 더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쯤 되겠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6단계가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제3단계 가면은, 생산 공업사회에 가면은, 제1단계가 부서집니다. 농업하고 공업은 서로 병존을 못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제4단계 가면은 제2단계가 무너집니다. 그것도 이따 얘기를 다 하죠. 그러나 제5단계에 가면은 1, 2, 3, 4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5단계하고 6단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면 5단계를 끝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글로 먹었어요. 인류 역사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그래, 그 끝나는 걸 막는 거를 조선족들이 민족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역사적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작지만은 또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4단계는 어떻게 되냐? 장난감 더 달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달라? 항상 상대적인 우위성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장난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 내 이웃 아이들보다 더 많이 달라. 항상 비교합니다. 시장 문화 제가 얘기를 했죠. 시장 문화는 질량 문화뿐만 아니라 비교 문화입니다. 시장에 가면 다 비교하지 않, 시장에서 비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두뇌에서 머리 생각하는 그걸 가격화 시켜 놓으면은 그 전부 다 수량화가 됐지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비교 안 되는 건 비교를 되게끔 만드는 것이 또 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모든 것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장 문화가 계속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젠 훨씬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 문화가 없는데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없다 하는 이런 명제를 저는 큰 명제입니다. 그걸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미국적인 민주주의, 서구적인 민주주의, 정치 참여 의식에 그건 시장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참여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비교를 하고 나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 문화라는 것은 시장 문화에서 필요 불가결하고 또 민주주의에도 필요 불가결하고 해서 민주주의는 시장 문화가 기필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초월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거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한참 얘기를 하죠. 강의 몇 개는 더 해서. 그래. 넷째는 뭐냐면 벌써 셋째가 마치고 나서 끝에쯤 초산업사회에 가까이 되면은 초산업사회에서는 성자와 패자가 이미 있습니다. 성자도 아니고 패자도 아닌 중산은 없어졌고 중하층은 하층으로 전락됐고 중상층은 상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멍하게 됐어요. 그런 것도 그게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됐느냐. 미국 사회에 1969년 이때쯤 내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suburbanization. 시외 사람들이 다 사잖아요. 독립주택을 가지고. suburbanization 하니까 자동차 사람 하나를 줘야지요. 그렇게 소비가 또 되게 됩니다. 그 suburban life에 맞도록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버반에 나간 사람들이 다 부자들은 아닙니다. 부자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중상계급으로 전락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산업 사회에서 그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초산업 사회가 아니고 그보다 더 완전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바라게 됩니다. 이거는 땅도 없고 글로벌 라이프가 그런 동신에 의해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생활이죠. 지금 적어도 빌리언의 세계에서 빌리언의 아들이 몇백 명인가 되는지 몰라도 아마 미국이 제일 많고 중국이 둘째로 많을 거예요. 빌리언이에요. 그건 100만 불짜리가 1000개 있어야 1빌리언입니다. 1빌리언이 1000개가 있어야지 1트릴리언입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빚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몇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3트릴리언 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미국은 위기에 빠지지. 빚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준상층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확장되는 걸 둔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인더스트리들이 생기죠. 미국에서 동맹 파업을 하고 하니까 그럼 미국을 떠나자. 그래서 생산하는 기계를 보따리를 사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남미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데리고 온다고 바이든 야단식인데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고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큰 회사들은 나라 없는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충성할 나라는 없어졌어요. 보통 한 나라 이상의 충성을 해야지 그 회사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어디 대한민국 겁니까? 그래서 글로벌 이코노미가 되는데 이거는 글로벌 커뮤니티로 변해야 됩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보죠. 많이 사용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무엇으로 사나? 커뮤니케이션으로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어원이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없으면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가 사는 어거스타다, 아틀란타다 뭐 이런 있는데 이게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냥 소사이티입니다. 사람 문지배가 사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는 없어지고 소사이티만 불룩불룩 나와가지고 이익단체들만 전부 회사들만 판을 치고 있거든. 커뮤니티라는 것은 이건 서구에서 커뮤니티는 말이 처음 발명될 때는 이건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회 단체가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을 생산, 소비를 스스로 하는 그런 곳이 또 그 성원들이 커뮤니티 성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커뮤니티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커뮤니티가 없어졌어요. 미국만 없어진 게 아니라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세계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는 각 나라의 커뮤니티를 부숴버렸죠. 또 글로벌 커뮤니티도 형성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만든 것이 큰 회사들입니다. 그 보니까 뭐 돈 많이 버린 이거 하면서 연구하려고 제 6단계, 5단계 글로벌이지 6단계가 뭔가 보니까 돈 되게 많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재빠르게 젊은 아이들이에요. 50 몇 살밖에 안 된 것들이 자기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수십 빌리언 달러들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또 제가 이제 좀 있은 군산 복합체 얘기를 한참 하겠습니다. 군산 복합체가 여기에서 미국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군산 복합체에서 나오는 돈은 나오는 군산 끌어들이는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본주의 상업의 경쟁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 낸 거, 세금 돈이 국회에서 그것도 다 타락된 국회들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방비를 주고 국방비에서 비행기를 사고 그렇죠. 그러나 군산복합체에서 돈벌이는 다 하고 또 군산복합체에서 돈벌이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을 역을 행하는데 군산복합체가 얼마나 큰 압력단체인지 모릅니다. 돈이 무진장으로 있으니까 압력단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보니까 군산복합체가 굉장히 팽창되고 있어.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미국 마찬가지로 군산복합체에 물려가지고 활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건 또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제가 소개를 시킬게요. 딥스테이트라는 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딥스테이트라는 게 이 숨어가 있습니다. 숨어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정치학으로 누가 권력을 잡아서 왜 어떻게 하느냐 그걸 평생 연구했지요. 보니까 이제는 안 잡혀요. 누가 영향력을 미치는가 안 잡힙니다. 전부 다 빠져버려요. 이것저것 돼가지고는 다 빠져요. 빠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죠. 넷째 사회에서는 공업사 그 산업 사회에 들어가면은 서비스 섹터가 굉장히 활기를 핀다고 그랬죠. 생산업이 아니고 소비 중에도 서비스업이 활기를 치는데 활개치는 미국의 경우에 활개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활기를 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주 쌍으로 얘기하죠. 쉽게 변호사는 다 거짓말 먹고 삽니다. 거짓말 만들고 거짓말 다른 사람한테 하고 그래서 죄인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 씌우고 살인한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내고 막 거꾸로 자기 마음대로 만드니 이 변호사들이 수백 명씩 지금 어떤 정치인들한테 다 뒤에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만들어라 하면은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가 몰라도 그 바이든은 대통령이 떨어져으로 만들어라 하니까 변호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미국의 한 적어도 40%가 그걸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몇 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민주주의의 생명이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자유죠. 선거권이 자유가 있어야 되죠. 미국에 그게 없습니다. 그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또 떨어져 놓고도
100% 자기가 이겼다고, 선거는 도난당했다고 얘기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까지 성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범죄를 해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 이념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인간적인 도리로 보나 미국은 그 세계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 그때 가서 엔드 오브 히스토리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발전의 후퇴, 발전의 후퇴를 퇴보, 이걸 제가 그래 해서 지금 발전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전부 다 땅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살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몇 년 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End of History라는 책을, 그 일본계 미국 사람인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선풍적으로 미국 체제에서 이걸 부강시키고 선전을 하고 했죠. End of History는 역사는 끝난다. 어떻게 끝났냐? 미국이 하는 민주주의 승리로 끝난다. 민주주의가 승리가 되면은 다른 게 없으니까 전쟁이 없으면 역사가 없다. 그래서 역사는 끝난다. 그렇게 미국을 추종하는 이 사람이 아마 윤 대통령 자문위원이 되면 똥 맞을 거예요. 그래 미국을 극찬하고 미국만 따라가면 우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본계 미국 사람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안 읽고서 못 읽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학문적으로 정면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책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책입니다.